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한다는 소식에 개인주들이 장 초반부터 잘 갔고요. 그리고 엔터주들까지 탄력을 받고 있는 시작입니다.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의 고위층이 한국의 기획사를 접촉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개임주들 일제히 다 오르고 있고요. 엔터주들까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훈풍으로 불어들고 있는데, 이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오랜만에 기분이 또 좋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리오프닝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진단쇼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진단쇼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어떠한 고민이든 종목과 관련되어 있는 고민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 댓글창이 아니더라도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진단쇼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준호님도 와주셨고요. 러브수기님, 마그마님, 파월님까지 오늘도 입장을 해주셨는데 서단계 1년차님까지 출석 체크해주셨고 이제 참여 방법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오시는 대로 댓글창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갑게 환영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님, 이재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개임주들, 엔터주들 이런 섹터가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이 중국발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효과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게 중국발 리오프닝이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큰 틀에서 리오프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이 산업을 재개하면서 뭐 우리나라 쪽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텐데요. 뭐 철강이나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양의 이유로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서 힘을 못 쓰는 모습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뭐 어제부터 화장품 주식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좋은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이 중국 쪽에서 외자 판호에 대해서 허가가 났는데요. 우리나라 뭐 넥슨 게임즈, 넷마블, 데브시스타즈, 자, 이 기업들의 게임에 대해서 판호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말에 또 판호를 발급해 줬었죠.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은 걸 보면 향후에도 뭐 판호를 이렇게 좀 내줄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때마다 조금 시장은 이런 주가 자체는 좀 반응을 하겠지만 이게 뭐 크게 길게 연속성이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었었습니다. 과거에도 중국 판호 관련돼 갖고 얘기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잠깐 동안 이렇게 움직이고 또 그 움직였을 때 쫓아갔을 경우에는 잘못해서 고점에서 몰리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다음에도 차근차근 판호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좀 눌려 있는 구간, 조정받는 구간들, 그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중국 쪽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힘을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다라면 좋을 것 같다라면 이 주가가 이렇게 좀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쪽이 좀 중국이 리오프닝을 이렇게 해서 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국도 지금 미국 쪽에서 하는 걸 봤죠. 저 러시아 쪽 같은 경우 적성국이겠죠. 뭐 이런 쪽에다가 뭐 수출 제한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중국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중간재 뭐 이런 것들 사갖고 가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쩌면 미국이 개입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받아 쓰는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반도체 소재 쪽, 뭐 이런 쪽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기술 개발을 해서 그 대체제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또 요소수 문제가 있었죠. 중국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야, 우리가 지금 이런 것도 못 만드는구나라고 그렇게 경각심을 느끼고 어느 정도 뭐 좀 내재화를 했고 저 반도체 가스도 마찬가지였었죠. 저 러일 전쟁이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저 뭐 네온가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수급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좀 내재화를 어느 정도 하려고 그래서 생산 시설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쪽에서 이 수입해가는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원활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가는 물량들 이런 부분들을 내재화를 위해서 뭐 굉장히 좀 지금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중국 관련되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작금에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미국 쪽하고 유럽 쪽 은행 쪽 문제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대응을 잘했어요.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크레딧 스위스도 빨리 그렇게 해결을 했으니까 물론 뭐 잡음은 좀 있지만요. 자,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잘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 쪽들 이런 쪽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그런 얘기들 뭐 또 지금 터진 것들이 몇 개 은행이 되는데 그 밑에서 물 밑에서는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기업들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은행만 이렇게 조금 뭐 그냥 살려놓으면 이게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은행들은 이게 뱅크런 사태 내줄 돈이 없어서 터진 사태니까요. 은행들은 돈줄을 그냥 좀 쥐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엄격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그러면 뭐 대출이 엄격해지면 회사채나 이런 부분들을 발행을 해서 좀 자금을 조달해야 될 텐데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자금 조달이 원활치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이자를 줘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자금의 상황들이 조금 미국의 경기 침체하고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니까 시장을 보실 때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중국발 리오프닝 효과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에 다양한 분들께서 입장을 해주셨는데 사랑한다님께서도 HFR 들고 와주셨습니다. 서당계 의년차님, 와글님, 태리님, 기봉이님까지 오랜만에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 모두 이렇게 진단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임준현님께서 보내주신 에이블 CNC입니다. 9,500원에 15% 보유 비중을 들고 계신데 에이블 CNC가 오늘 정말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반전이기는 한데 오늘 장 초반에는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갈아치웠었는데 현재는 급락하는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3%대 하락세 나타내면서 7,4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이제 이 매각 청신호가 떴다. 이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현재는 탄력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에이블 CNC는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댓글이 왔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미샤라는 그 저가 화장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회사 사정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이 2021년도만 하더라도 한 200억 이상 적자를 냈고,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680억 정도 적자를 냈어요. 다행히 작년에 조금 흑자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요. 이 화장품 자체가, 지금 저가 화장품 자체가 중국 쪽, 이런 쪽에서 좀 수요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죠. 이 중국인들도 이제 화장품 같은 것들 지들이 만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영업 환경들 이런 부분들로만 본다라면 그렇게 크게 좋은 환경은 못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매각을 좀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비 입찰이 있었는데요. 어제였었죠. 예비 입찰이 있었는데 한 5개에서 6개 기업 정도, 그 정도 기업이 인수위양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장 초반에 분차트를 보시면 아침에 조금 올라 시작했다가 그냥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 급등을 하니까 그동안 주봉을 보시면요. 이쪽에 물려있던 분들이 한 2년 이상을 이렇게 물려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이때다 하고 매도를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매물대 같은 경우는 2년 가까이 쌓여 있는 매물이니까 그 매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간에 이 해소가 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일단 매각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매각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매각되는 것도 좀 큰 기업, 대기업 쪽 이런 쪽에 좀 매각이 된다라면 그나마 조금 낫겠지만, 근데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거를 지금 9,700원에 9,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때 과거에 한 2년 가까이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매각 얘기가 나오고 그 매각이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본전 아래에서는 파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 정도 가격이고, 이때, 작년에도 마찬가지 한 8,000원대 정도 그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매도를 안 하셨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매각 진행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매물을 쌓아놓은 부분들 이 부분들은 또 반등하는 과정에서 부담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조금 반등 나오면 제 생각에는 한 8,000원 이상 정도 그쯤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요 부분은 매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유 의견은 말씀드리겠고요. 그 매각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차분히 지켜보시다가 약간이라도 이상하다 싶은 뭐 그런 점이 있으면 그때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블 CNC 우선은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만 매각 이슈를 갖고 있는 만큼 매각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은 꼭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샤와 관련되어 있는 에이블 CNC 첫 번째 종목으로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태리님, 오늘 저의 의상이 연진이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진이가 그 더글로리에 나온 박연진입니다. 그 연진이 있잖아요. 멋지다, 연진아, 이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옛날 세대에도 연진이가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고, 더글로리 연진이밖에 모르는데, 이번 주에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동결이 될지 또는 25bp가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만약에 25bp든 동결이든 시장에 조금이라도 호재로 작용이 될 만한 이슈가 나온다면 저희가 함께 연진이처럼 하면서 패러디를 하면서 진단쇼를 재밌게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입벌구 파월님께서 보내주신 한컴미드입니다. 5,6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한컴미드는 올해 들어서 챗봇으로 관심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3.25% 오르면서 5,7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이 VI가 2번이 걸렸다. 이 부분을 우려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정리를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컴미드는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챗GPT 관련돼서 종목들이 좀 너무 투기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거에 한 20년도 훨씬 전에 한 3, 4년 정도 전에 그때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코스닥 시장 무슨 회사 이름이 넷 이런 이름만 붙으면 상한가 서너 개는 그냥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쟁쟁하다라고 세상을 바꿀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기업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저 포털 사이트도 굉장히 많았었죠. 처음에 야후도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하고 있었고 라이코스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포털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아 있는 기업은 네이버하고 다음, 그러니까 카카오를 인수한 기업이었죠. 다음 이 두 개의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쪽들 보면 NC소프트나 이런 것들 게임 쪽도 많이 살아남아 있지만요.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은 극소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좀 그런 것들을 매매를 하는 건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돼 갖고 좀 종목들을 하고 싶으시면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움직였을 때 이럴 때 쫓아가실 게 아니라 조금 이 기업 내용이 흑자가 나면서도 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한컴퓨터 같은 경우는 오늘도 13% 정도 급등했다가 밀린 모습이었는데요. 이 한컴퓨터는 손절가는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그 손절가는 꼭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주가가 3,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급등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이 122평선하고 62평선이 겹쳐 있는 자리. 자, 이 자리에서 조금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61이평선은 5,400원대 정도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241이평선은 5,37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차로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고요. 그 다음에, 좀 지켜줘야 될 자리는 그 전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점 찍었던 가격대가 5,090원 정도가 저점으로 있습니다. 이 가격은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 올라오고 있는 62평선에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도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단은 보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여기 며칠 전에 찍었던 저점 이거는 두 번 다시 훼손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 가격은 5,090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손절가로 좀 선정을 해드리고요. 이 가격을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컴이드 현재는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손절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손절가를 잘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깨트린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정리를 해보시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한컴이드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로 볼 종목은 와글님께서 보내주신 이노진입니다. 이노진 5,33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괜히 샀나 후회되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노진이 오늘은 그래도 4%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4,5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진입한 구간이 5,330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손실을 많이 갖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노진 같은 경우에는 탈모 치료제랑도 엮이면서 큰 탄력을 받았던 종목인데 탈모와 관련한 이슈를 갖고 있다면 그래도 한 번씩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빵빵 뜨는 것 같은데 이거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보는 게 나을까요? 자, 일단 이 탈모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뭐 현재로서는 약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느 정도 그 탈모에 도움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그리고 이 이노진 그 탈모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언제 뉴스가 나오거나 그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얘기들이니까 일단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면 지금 주가보다는 뭐 훨씬 더 위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이노진이 시가총액이 뭐 한 540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일단 뭐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작지만 뭐 흑자를 계속해서 좀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뭐 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5억 정도 흑자가 났네요. 보통 보면 뭐 시가총액이 뭐 작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500억 정도 되는 회사들은 거의 적자가 난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고 뭐 그나마 흑자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뭐 20%가 채 안 되니까요. 그렇게 불안한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만약에 적자 기업이고 뭐 좀 부채 비율도 높고 그렇게 되면 아마 좀 선절을 쳐야 되는 그런 종목일 텐데요. 자, 뭐 다행히 이노진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현재 주가는 보시게 되면 이쪽에 좀 지지받을 가격대 근처 정도, 뭐 그쯤 지지대 구간 근처 정도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달까지 정말 옆으로 뭐 그냥 횡보만 계속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밀린 상태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현재 자리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이게 또 뭐 한번 이렇게 옆으로 기기 시작하면 좀 오랜 기간 동안 뭐 이렇게 기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뭐 당장 주가가 급하게 오르리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왔죠. 자, 여기 양선을 강하게 뽑는 그런 과정보다 그 다음날 좀 올라서 시작하면서 음선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매물을 잔뜩 쌓아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한참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적자 기업도 아니고 또 탈모 관련돼 갖고 잠깐 뭐 심심찮게 뉴스가 나오니까요. 자,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뭐 탈모 관련돼 갖고 이 뉴스가 좀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요. 그때가
또 단기적으로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탈모 관련돼 갖고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노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보셔야 할 것은 탈모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탈모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터졌을 때, 그때 급등했을 때 매도하고 나와 보시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노진과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고마님 안녕하세요. 조조규사님도 와주셨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유튜버 찌양이 만두를 70개를 먹었다는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어떻게 만두를 70개를 먹는데 그렇게 살이 하나도 안 찌는지 전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에 만두를 몇 개까지, 최대 몇 개까지 드실 수 있나요? 저는 물만두 한 7개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물만두는 조금 과장이고 그냥 만두 한 5개에서 7개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신해질 거야 님께서 보내주신 아모텍이고요. 21,000원에 9% 보유비중 들고 계십니다. 갑자기 내리막이어서 걱정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5.71% 하락 중에 있고요. 17,9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장 부품 MLCC로 엮이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래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급락을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MLCC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커질 거다 이런 증권가의 평가도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건지도 알고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자, 이 아모텍이 2021년도 상반기에 이 MLCC를 생산을 시작했죠. 근데 이 MLCC 업황이 저때 2018년 이때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18년부터 19년 정도까지 굉장히 좋았었고, 그 다음에 이 업황 자체가 좀 이렇게 사이클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쪽도 개발 다 해놓고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장 큰 부분들이 안테나 쪽, 쓰리콤보 안테나라 그러죠. 이 과거에 삼성페이하고 모듈 충전, 그리고 NFC, 요 안테나가 한꺼번에 다 되는, 그 안테나를, 이 삼성에다 납품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휴대폰들을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자주 바꾸질 않죠. 저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꽤 자주 바꿨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현재 쓰고 있는 거, 3년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멀쩡합니다. 예, 요즘은 잘 만들어서 그런지 자주 안 바꿔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몇 년간, 2020년도부터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도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자, 하지만, 올해 MLCC 업황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레포트 같은 것들도 좀 읽어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MLCC 쪽이 괜찮을 걸로 그런 전망치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갑자기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는 여기서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됐죠. 이때 3월 16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증자 물량들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급적으로 좀 많이 꼬여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밀린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62평선 지지선 역할을 하던 가격들을 깼으니까 단기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까지 올라오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폭이 좀 줄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단기간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차분하게 조금 보유하시다 보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이상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보유해 보시면서 우선은 원금까지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모텍과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앞에 전반부 진단쇼 함께 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어떻게 또 작용이 될지에 대한 의견까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부장 전문가님 만나볼 예정인데요. 똑같이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부장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볼 종목은 기봉이님께서 보내주신 대성 하이텍이고요. 108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조금 고점에 들어가 버렸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대성 하이텍 8% 넘게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9,59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다만 1080원이라 아직 메꿔야 할 손실폭은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원금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원금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 기업 선정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주가가 좀 타이밍상으로 보면은 매수 타이밍이 조금 어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공작기계라든가 산업기계, 2차전지 장비, 반도체 장비, 방산 부품 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많은 그런 분야가 우리가 이제 정밀기계라든가 정밀화학 쪽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못지않게 상당히 좀 기술력 인정받고 있고 수출도 많이 하는데요. 지금 봐서는 대성 하이텍이라는 회사 자체는 주가가 매수 가격에서 보면 좀 답답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타이밍을 조금 매수 타이밍에서 매도 타이밍에 좀 들어갔다는 거지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비싸게 샀더라도 지금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깐 들어가서 재무제표 한번 보죠. 대성 하이텍에 대해서는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규로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사실 그 상장하기 전에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기관 투자가들이 한 3년, 5년씩 투자를 미리 했기 때문에 미리 뽑아내려고 그러잖아요. 투자금을.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정도? 손바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상장하기 전에 기업이 조그만 했잖아요. 자본금 뭐 9억짜리 좀 14억 정도 늘려놨는데요.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사업 전망에 대해서 각자 이제 눈들이 있으니까 자기 수준에 안 맞으면 빨리빨리 챙기고 또 뭔가 또 뭐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기대감을 갖고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매수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상장 초기에는 괜찮았죠. 주가가 15,000원, 16,000원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보면 이제 바닥을 딱 다져놨잖아요. 작년에 8월부터 해서 쭉 미끄러져 가지고 그죠? 9월, 10월 보면은 장대 운봉이 아주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고점 16,000원에서 보면은 쭉 미끄러져 단기간에 아주 10월 한 달 쭉 미끄러져 바닥을 쳤기 때문에 9,000원에서부터는 지지대가 만들어졌어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9,000원대 중심으로 매수의 기회를 노려야 되면 수익이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80원이라 그러면 뭐 수수료 띄고 하면은 충분히 뭐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부터 제시해 드릴 텐데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충분히 11,000원, 12,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기다린 만큼 보상이 따를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매수하려고 눈치 보고 있는 분들 지금 자리가 매수 구역입니다. 매수 구역이고요. 손절가를 달라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딱 보면 지지선이 보이잖아요. 그죠? 딱 그거 보면 여기 지지선 대충 보이죠? 이런 그림이 지지선이고요. 여기 부딪힐 때마다 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번, 4번 정도 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가면 충분히 먹고 나옵니다. 기록지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긴 자리인데 이게 추세선이 약해요. 그러니까 상방 추세선이 추세의 길이가 좀 길어야 되고 또 아래쪽에
조정받을 때는 추세가 짧아야 되잖아요. 추세가 짧으면서도 거기가 빠질 때는 거래가 확 줄어야 되거든요. 올라올 때는 거래가 팍 터져야 되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매수 자리고요. 비중 10%더 실으세요. 한 5% 정도 예, 실어서 중간에 그런 평균 매입 단가 좀 낮춰지지만 10,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5%더 실어서 20%딱 채워놓고 어디까지 11,000원에서 11,500원 요 정도 오면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목표가를 11,500원, 12,000원까지 드릴 테고요.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기술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펀더멘탈은 중요하긴 한데 그건 50페이지 실켓줄에 있는 거니까 공시사항을 보면 알겠지만 퍼 몇 배로 가는 장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뭐 SVP 때 난리인데 100년 넘는 은행도 지금 예, 주인이 바뀌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펀더멘탈 따지지 말고 수급, 심리. 지금은 심리가 중요하고 수급이 중요하고 차트의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동 종목은 기술이 들어갔어요. 수급이 들어가서 이미 매집이 됐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 종목은 9,000원 밑에 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땡큐죠. 예. 그 9,000원 밑에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마이크론 추천드릴 때 봤죠. 주가가 얼마나 잘 가는지. 예, 라스찬스에서 이 토마토 방송 추천할 때 보면은 그 자리 딱 매수 자리거든요. 예, 그렇게 팍팍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 참조하시면 수익이 날 것 같고 대성 하이테크 종목은 괜찮다. 타이밍으로는 조금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들어갔을 뿐이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비중은 5%씩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없습니다. 네, 대성 하이텍 종목 자체는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목표가를 12,000원, 11,500원에서 12,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9,000원 아래로 내려올 경우에는 조금씩 보유 비중을 늘려보자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5%씩 분할로 추가 매수해보시는 전략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대성 하이텍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 대성 하이텍 들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댓글 보니까 고독하구마님께서도 대성 하이텍을 들고 있어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부러워요. 9,000원 밑에서 샀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9,000원 밑에서 산 거면 언제 산 걸까요? 좀 산지 꽤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도 올해 매수를 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 되었든 9,000원 아래에서 산 것도 정말 너무 부럽고요. 앞으로 그래도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 잘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성 하이텍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사랑한다님께서 보내주신 HFR입니다. HFR 31,200원에 20% 들고 계신데요. 5G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은 2.32% 하락 중에 있고 29,5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이 5G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요즘에 신기술 섹터가 관심을 받는 만큼 5G도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또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HFR 그리고 5G 관련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동사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스펙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네, 스펙이라 그러면 특수법인입니다. 기업 인수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어떤 좋은 회사가 나오면 합병해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사실 이제 이동통신 관련해서 아까 우리 앵커님 얘기했지만 5G 쪽 관련해서 유무선 통신용품을 동사가 제공하는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 쪽보다는 다른 동네가 좋아야 됩니다. 다른 지역이라 그러면 북미 시장, 유럽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가 좀 활성화돼야 예, 수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질 텐데 아시겠지만 그 대장주들 몇몇 개 있잖아요. 5G 관련해서 뭐 KMW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주가가 주구장창 빠졌거든요. 예, KMW가 대장주라고 한다면 그 종목이 2017년에 10,000원짜리였어요. 10,000원도 안 됐죠. 그 직전에는 6,000원까지 갔던 건데 예, 퀀텀 점프했잖아요. 10배. 예, 그리고 나서는 80,000원 고점, 이게 지금 월봉 차트 보시는데요. 이때부터 주구장창 빠졌거든요. 백날 LT가 좋습니다. 5G 얘기하지만 주가는 빠지는데 기업 실적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뭐 메모리 반도체가 모자라고 어쩌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건 애널리스트가 얘기고 증권회사 얘기고 시장에서는 주가가 벌써 빠지고 있는데 매일 PBR 몇 배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고요. 그 장사꾼이잖아요. 그러니까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5G는 필요하지만 해보니까 어때요? LTE 써보니까 뭐 6G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5G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KMW가 주가가 대장주가 이래 빠지는데 HFR 혼자 오르겠어요? 이 종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뭐 5,000원 밑에서 보면은 5945 4,000원대 사신 분은 10배 5,000원대 밑에 사신 분은 9배씩 다 올랐잖아요. 한 2, 3년 동안 놓고 본다면 그래도 코로나 국면에 2만 원짜리가 더블 줬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시세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 시장에. 이렇게 먹기가 힘든데. 이제 조금 더 쉬면은, 지금 많이 쉬었는데요. 조금 더 쉬면은, 보통 뭐 우리가 이래 얘기하잖아요. 개미, 할기라 그러나요? 보통 보면 이제 한번 올라가기 전에 툭툭 털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많이 붙어 있어요, 이 종목. 5G 좋다는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는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수포왕 얘기했는데, 그 수포왕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바닥을 좀 다지는 중.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림이라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죠. 거기에 모든 캔들 안에 펀더멘탈, 심리, 수급, 온갖 재료, SVB가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HFR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말하자면 과매도 구간에서의 반발 매수 정도거든요. 기대는 많이 하지 마시고 재무제표는 나쁘지는 않아요. 잠깐 보고 간다면 재무제표를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죠? 2020년에는 적자가 좀 났지만 900억 매출이니까 직전 연도 비해서는 뭐 50% 이상이 확 줄었잖아요. 적자가 났다가 21년도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영업이 218억에 단기 순이익이 186억이니까 서프라이즈한 실적이죠.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에는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 거예요. 실적 턴어라운드인데 그 흑자 전환하는 시점에 주가가 좀 살아났다가 주가가 지금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시점, 즉 실적 개선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EPS 증가율이 팍 늘어나잖아요. 200억의 단기 순위로 봤을 때는 지난해 600억대니까 그죠? 3배 정도 증가했잖아요. 주가가 3배 정도 확 달라갔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벌써 움직였다가 생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종목은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어요. 부채 비율이 뭐 130%대에서 80%대로 뚝 떨어졌으니까 아마 올해 또 좋아진다면 지금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죠?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좀 뭐 보여주고 부채 비율 낮으니까 유보율은 2,500%니까요. 좀 회사가 좀 짜네요. 배당을 많이 안 줘요. 돈은 잘 보고 유보금도 상당히 많은데 뭐 그렇다고 뭐 인력 확충이라든가 기술 확보 차원에서 뭐 M&A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들리는 얘기가 별로 없는데 앞으로 업황은 좋아질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물론 뭐 중국과 미국이 갈등 관계이긴 하지만 서로 간에 그래도 암묵적으로는 다 경기 부양에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이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지금 현재까지 재무제표로 나온 거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주가가 좀 답답할 뿐이죠. 자, 차트를 합니다. HFR의 지금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일봉에서도 운동이 많이 보여요. 뭐 가치 투자에서는 뭐 밀짚 모자 한겨울에 사라 그랬는데 답답하죠. 그 시간 한번 기다려 보세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는 동 종목은 매수할 때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주봉에서 잘 보십시오. 주봉에서 보면은 이 자리가 무너지면 PBR이 몇 배든 간에 그 중요하지 않고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 언더슈팅 여기서 과도한 매도가 반발 쭉 나오는데 공매도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하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방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지지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번
대량 매도가 쏟아지면 뚝 떨어져요. 이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괜히 여기 떨어졌다 하고 싸다 하고 어이구 3만 원짜리가 2만 5천 원에 왔네 하고 넙죽 샀다가는 고생하니까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 종목은 주봉에서는 요선 잘 보시고, 이 선의 지지가 안 되면 믿을 수 있는 구석은, 믿는 구석은 여기로 가야 돼. 예, 결국은 240선까지 밀리는 거 봐야 되겠는데, 저는 어떻게 매매하냐면은 151선이라든가 121선에 무너져 있는 것들은 안 삽니다. 예, 그건 저는 매수 원칙이고, 이 종목은 주봉에서는 살 이유가 없는 종목이고요.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잘 나가는 종목이라 그러면,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은 전기차잖아요. 수소차고 전기차인데, 배터리만큼은 아무리 중국이 날고 기어도 최소 5년, 10년 이상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조금 옮겨가는 게 좋지 않겠다 이 말씀 드리겠고, 요 종목은 일단 매수 가격이 31,200원이니까요. 충분히 반등 나옵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짝반짝 들어오는 친구들 여기 보이죠, 그죠? 여기서 한번 나왔고, 여기서도 한번 많이는 못 주고요. 3만 원에서 보면은 그래도 한 15%, 20% 정도 수익을 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시면 이게 하향 추세잖아요. 채널 자체가 하향 추세 채널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 봐도 서로 먼저 팔겠다고 온통 이게 요런 자리가 헤드앤숄더형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헤드앤숄더형이 3중 천정형이거든요. 올라올 때마다 두들겨 되는데 이건 매일은 장사가 없어요. 이 종목은 반등시 빠져나오는 전략인데 32,000원부터 34,000원 구간에 오거든 수익 나잖아요. 비중 20%니까 몸집을 늘리지 마시고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 올라오는 대로 조금씩 빠져나오는 전략을 해서 더 좋은 동네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그쪽으로 매기를 같이 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손절가는 28,000원 원이지만 손절을 좀 해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2,000, 4,000원까지 오거든. 그 수익 나는 자리니까 그때는 비중을 10%, 15%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HFR 손절가도 정해주셨고요. 그리고 32,000원 또는 34,000원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자는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G 관련해서 HFR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봄날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DB하이텍 남겨주셨는데 오늘 시간상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늘 진단을 못 받아보신다면 저희 내일 또 12시부터 진단 쇼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누구보다 빨리 오셔서 댓글에다가 종목명이랑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다시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줄마님도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끝나기 전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조조규삼님께서 보내주신 YIK이고요. 4,0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 YIK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AI 관련해서 모멘텀을 안고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YIK의 2대 주주가 삼성전자로 알려져 있고, AI 수요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장비를 개발하고 양산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 때문에 지난 2월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 소식도 있는데 앞으로 기대해보고 좀 더 들고 가는 전략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반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네, 우리 앵커님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동사도 이제 스택으로 들어와가지고, 일단 상당히 좀 기술력도 좋고, 삼성전자를 거래하니까,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동사의 국산화 기술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업 내용에 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싸요. 예. 재무제표 한번 보면은 상당히 기업 내용이 좋은데 주가가 안 가잖아요. 그죠? 공모하고 나서 상장하고 보시면은 코로나 국면에도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 나고 당기순이익도 200억, 2021년도 500억, 작년에 좀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았거든요.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어려웠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안 좋다고 하지만 흑자가 났어요. 흑자가 계속 납니다. 어쨌든 간에
기업이 흑자를 잘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부채 비율도 뭐 50%밖에 안 되고 유보율도 3,000%가 넘고 또 AI라는 부분에서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가 300조를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 쪽에 짓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동사로서도 분명히 수혜를 받습니다. 동사는 특히나 이제 반도체 메모리 검사 장비를 제조하기 때문에 테스트 공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쪽 관련해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고 두 회사가 지금 동사의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좋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잘 나갈 때는 17%씩 나왔고 ROE도 최근 몇 년 동안 봤을 때는 상장하고 나서는 12%, 18%씩 나왔으니까 지난해만 조금 부진했을 뿐 나쁘지 않다.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기술이잖아요.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일봉으로 보면은 너무 많이 빠져서 슬슬 매집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겠고요. 4,000원에 샀다 그랬잖아요. 비중 30%고 이제 다 채웠습니다. 비중 30%면 승부를 건 거잖아요. 50%나 100% 치는 몰빵이니까 그건 좀 위험하지만 30% 정도가 적당하고요. 월봉으로 들어가 보니까 빨간 양봉이 나옵니다. 팁을 하나 드린다면 월봉에서의 빨간 양봉 한두 면 먹으면 배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종목을 많이 분산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집중 투자하셔야 돼요. SVB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또 터질지 모르니까 백년은행도 뭐 넘어지잖아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내일 FOMC 회담을 하고 나서 금리는 올릴 것 같은데 저는 안 올리는 것을 원하지만 뭐 파월 의장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알겠습니까만. 근데 뭐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시장은 이미 올린다, 동결한다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때부터 잘 대책을 세워가지고 요 종목은 월봉에서 보면은 3,000원짜리 장대양봉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장대양봉 나왔죠. 직전에 음봉이 2개 만들어지고 직전 음봉 하나를 꽁충 뛰어넘는 아주 덩치가 큰 양봉이 하나 또 2개 만들어졌기 때문에 힘이 실렸잖아요. 돌아가서 보면 2020년에 코로나 국면에 쭉쭉 시세에 만들어졌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더블 시작했고요. 거의 보면 뭐 3배 이상 나왔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경력이 있는 종목, 즉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꽉 붙들고 있습니다. 4,000원에 잘 샀어요. 수익은 조금 만들어졌는데 그 5%, 10%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키워서 이왕이면 5,000원 이상, 6,000원 그 이상 갈 때까지 한번 크게 수익을 좀 만들어 보라는 뜻에서 단기가 아닌 중기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제가 이 종목만큼은 보유 의견 제시하잖아요. 그죠? 남들 같은 뭐 전략 매도 어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략 매도 없습니다. 이 종목 보유해야 되는 자리고 매수해야 되는 자리고 굳이 뭐 손절가 달라 그런다면은 일봉에서 들어가 보면요. 이 121선과 60선이라든가 모든 제2평선들이 다 수렴되는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했잖아요. 지금 매수의 자리지 겁먹을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쭉 미끄러지는 이게 바로 개미 핥기인데요. 개미들 들고 있다 지쳐가지고 물 먹고 있다가 이제 본전 된다 하고 좋다고 팔면 쭉 날아가는 그런 자리거든요. 놓치면 엄청 배 아파요. 나만 팔면 올라간다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니까 잘 보유했다가 수익 내고 나오는데요. 저는 목표가를 5,000원. 조금 욕심낸다면 6,000원까지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500원 제시해드리고요. 굳이 손절가 달라 그런다면 아래쪽 자리 일봉을 들어가서 36선 3,800원이 무너지는 자리가 손절가고요. 지금은 중기 보유 의견 제시하면서 수익 많이 내고 나오시라 여기 추천드립니다. 네, YIK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중기적으로 들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00원에서 6,000원까지 노려보시면서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장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진단쇼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진단해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강한 추세가 나타난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빨간불을 켜는 상태로 횡보를 하고 있는 만큼 오후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해 보시면서 더 나은 투자 플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